조스님께서는 깨달음의 핵심을 실체시에서 연기시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불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은 이제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대상을 실체로 보는 것과 연기로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불교의 코어를 짚으셨네요. 지금 아마 우리 조 기자님 정도 되면은 실체시의 심리 메커니즘과 연기시의 심리 메커니즘을 환히 알고 질문은 그냥 질문하는 자리니까 질문해보는 것으로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알았더라도 거듭 그 부분에 머물러야 됩니다. 상당히 알았더라도. 그래서 내 경우는 사유를 통해서 연기 철학을 정립해 내신 서가모니의 가르침, 이것이 불교요. 정견이라고 할 때 정견의 정견이다. 그래서 불교의 뿌리는 거기다.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생물이라야 그게 불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이즘을 극구 박수치지 않는 것은 그건 실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입장이에요. 왜? 실체주의는 왜? 바로 집착으로 이어져요. 집착으로 이어졌다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실체와 연기는 어떤 차이로 느껴지실랑가 모르겠는데, 실체는 모양새가 있어요. 모양새가. 구체적으로 요 칸막이가 있다고. 그래 놓고 이것은 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 의식이고 실체 사고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체로 구획 잡지 않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전체가 하나지. 이 부분을 끊어서 요놈이 하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연기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연기 철학일 때는 실체는 어쩐다고 바로 구획 잡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포착돼요.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고 고통과 갈등은 바로 전쟁입니다.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연기시를 해놓으면은 이 구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집착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굳이 집착 대상을 얘기한다면 전체가 집착 대상이에요. 전체가 집착 대상이라면 어디다 대고 집착을 하겠어요? 무한 우주가 전체인데 어디다 대고 집착을 하겠어? 그래서 연기시 하는 것과 집착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연기시 해야 되고 실체시에서는 안 되는가 하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시 하게 되면은 바로 집착과 고통과 전쟁으로 이어진다고요. 연기시는 무엇하고 잡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절로 방화가 돼서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서 할 것이 없어져 버려. 그럼 할 것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 아들놈이 이빨 아프다고 하면 치과에 데려가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보살행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게 보살행이고. 중대한 부분이에요. 그 실체냐 연기냐 실체냐, 이것이 불교냐 불교가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전체를 아울러서 다 사랑으로 서포트해줘요. 너는 왜 실체에 떨어졌냐 이러지 않고 너 고통스럽냐 그러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낫을까 그래 이리 오너라 이 물 마시면 낫는다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우리가 저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 용타 큰 스님 모시고 지금 얘기하는 화자로서의 지금 저고 또 이렇게 여기 앞에 계신 분이나
우리 또 수많은 우리 또 여기 또 유튜브의 독자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지 어떤 독자적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연기의 세상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법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차이라고 그랬는데 단적으로 차이는 말하자면은 실체는 바로 지옥이에요. 연기는 극락입니다. 극백적으로 단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이제 설명하면 이제 섬세하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진경 연기에 눈을 떠서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가야 되고 그것이 생활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불교에서는 이제 108번뇌라고도 하고 이제 오뇨대사께서도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이제 무명 같은 근본적인 것을 이제 번뇌장이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편견이나 분별로 생긴 것을 소지장이라고 하시고 이제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분류해 주셨는데 용타 스님께서는 번뇌 구조를 있다, 좋다, 쉽다, 쌍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쌍은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무슨 도구, 쌍, 베이비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할 때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쌍놈 새끼 쌍. 아 시원하게 좋습니다. 그 좋네요. 쌍놈 새끼 쌍놈 좋구나. 네, 그러나 이제 이 간판 개념으로는 같은 말인데 내용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말한 쌍은 우리들 속에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그 불육회 정서 있잖아요. 그 전체가 이제 그 속말로 쌍놈새끼 쌍, 그 쌍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있다 좋다 싶다 쌍. 수련장에서는 있다 좋다 싶다 쌍, 있다 좋다 싶다 쌍, 사박자로 있다 좋다 싶다 쌍. 그거의 중생이다. 있다 좋다 싶다 쌍. 그 번뇌 구조를 내가 해놓고는 쉬운 우리말로 좀 정의해 본다면 어쩔까 하다가 있다 좋다 싶다 쌍으로 해놓고 굉장히 내가 기뻤다. 거기에 하나 더 붙어요. 있다 좋다 싶다 쌍 불만 사고 있다 좋다 싶다 쌍 불만 사고 이렇게 정리를 했지. 소박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 구조에서 개념 이전으로부터 개념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개념화시킨다. 실체시 하면서 그 실체시된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페이퍼가 이런 모양, 이 색깔, 이 모양, 이 크기의 페이퍼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소박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소박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물 자체에 대비되는 물 자체는 개념 이전이에요. 우리의 주관이 끼어들기 이전 상태는 물 자체예요. 그냥 물 자체야, 자체. 여기에 주관성이 끼게 되면은 그림이 이제 드디어 어때요? 이 표상이 드러나게 되지. 그럼 표상이 드러나는 자기가 표상을 딱 그려놓고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지도 모르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박실제론이에요. 그래서 물 자체는 영원한 피 안에 있어. 영원한 공이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표상해 놓은 것을 딱 보면서 이게 소박실제론이야. 그래가지고 내 그 철학 스승이신 그 서동익 박사는 독일에 가서 12년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어 왔어. 그분이 우리 그 철학과 때 그 강의를 하시는데
물자체와 소각실제론 이연열이 강의를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각실제론으로 살고 아예 엄정하게 표현한다면은 소각실제론으로 론 입장에서 사는 사람은 벌레 이상 삶이 아니야. 그래버렸다. 그때 나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래 와서는 내가 이쪽에 좀 더 머물러 보면서는 그 말 맞다. 아니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벌레만 또 못한 삶이지. 아 그래놓고 있다고만 살아. 있다 좋다 싶다 샹 있다 좋다 싶다 샹 그런데 그거 벌레만 또 못하지. 벌레는 지 먹이만 성취되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있다 좋다 싶다 샹이 막 그냥 굳어지고 굳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죽여. 막 죽이면서까지 전쟁까지 일으켜. 자기 애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벌레가 뭐 그러겠어요? 벌레 맛도 못하네요. 벌레 맛도 못하네. 아이 참. 그 또 우리 영타 스님 말씀 중에서 이게 생각이 길이다. 이거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 가는 대목이 이제 수심과 화합이라는 대목에서 실은 불교가 이제 수심의 종교, 마음 다스리는 종교다. 보조국사 진홀의 수심결도 있는데 스님께서는 수심보다 더 화합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통 불교가 수심이 중요한 것처럼 항상 강조했는데 스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제 짚어주셨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도 마음을 닦는다고 그러면서 실은 삶에서도 정말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옆에 사람들 마음 쓰는 거 보면 그냥 맨날 싸우고 지 고집만 세고 이제 그런 사람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이단가 저참 이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스님께서 수심보다 화합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진짜 목적 수심이 아무것도 화합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하시게 된 기회가 있어요. 스님께서도 그런 진상들 많이 보시면서 그렇습니까? 참 그 수심과 화합 문제인데 이 수심 중요하지요. 그럼 수심 다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관계 맺으면서 자기 수심된 해탈된 마음으로 관계 맺으면서 사랑해주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귀처는 수심에서 나 혼자 고고하게 있는 것이 회귀처가 아니라 회귀처는 내가 이제 수심 다해서 나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렸다. 그러게 되면 바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관계 들어가서는 이제 관계 문제는 이제 화합 문제예요. 관계 되어졌다 하면 서로 화기애애한 관계를 맺으면서 보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귀처는 화합 쪽이다. 관계로 회양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수심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조금 그래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게는. 수심이 또 안 되면 화합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 너무 중요하고 수심만 하고 있으면 또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회귀처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은 보살행 전체에게 회양되어진다. 이런 의미이거든. 그런데 왜 이제 화합 문제가 그토록 나에게 테마가 됐냐면은 불교에 딱 들어오는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라고 되어 있어. 부천, 불, 법, 성.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중은 스님들. 그런데 그 불법, 성 개념이 화합 중인 거예요. 화합하는 무리를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화합하지 않는 무리는 성이라고 하면 안 돼. 화합하는 무리라야 성이요. 그러니 우리 성들을 보면은 화합도 안 하면서 자기는 성보인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참 그럴싸하다. 다만 머리 깎고 중만 됐으면 성인 것이 아니라 머리 깎고 중된 것은 성의 첫 스텝이고 바로 두 번째 스텝은 화합하는 무리라야 성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가는 놀랍게도 화합하는 무리의 집단 같이 안 보였어. 내가 초기 때는.
지금은 내가 허용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다 안아주고 하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나도 형편 없으면서 형편없는 그 불화를 만들어내는 스님들을 보면 그냥 깝깝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화합중이 되려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왜 화합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우리 불교계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가의 불가의 중대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왜 화합이 안 되냐? 그래서 화합이 테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합의 길이 무엇이냐? 이게 테마가 됐다고. 화합의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착착착착착 답이 나올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 화두만 있을 뿐이지 화합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화두만 맴돌고 있지 이것이 화합의 길이다라는 답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것이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화두로 잡고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화두가 던져지고 문득문득 생각을 하지만은 안 떠오르면서 10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인간 의식은 묘합니다. 문제를 들고 있지요? 그럼 끝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안 들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그놈을 씹고 있으면은 정말 이상하다. 어딘가 답이 떠돌아다니는데 다 떠돌아다니다 쑥 와버리면 이제 답이 오는데 떠돌아만 다닐 뿐이지 답은 없어가는데 묻고 있으면은 이놈이 언제 도닥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테마로 들고 한 10여 년 지나간 어느 타임에 그 화삼효가 정립이 되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버렸다고. 주제로 들고 있는 세월이 길었을 뿐이지 답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착착착착 맞아떨어져가지고 화삼효 3가지 화합 조건 3 화합의 길 3개 이것이 딱 정립이 되는 순간은 정립이 되는 그 순간은 단 며칠도 안 됐다고. 그래서 조기자와 나 사이에 화합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왜 화합이 안 되느냐? 화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제는 던져졌는데 답은 안 떠오르고 10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호감, 서로 사이에 우호감이 흐르면은 그게 화합인 거예요. 조기자를 떠오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우호감이 나. 조기자는 나를 딱 생각하면은 막 좋은 기분이 일어나. 그게 화합이라고. 화합 개념이 그렇게 잡혀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답이 풀려가는데 그러려면 조기자가 나에게 이쁘게 보이고 기분이 좋으려면은 어찌해야 되겠냐 하고 보니까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조기자를 이쁘게 봐버리면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쁘게 봐버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 답 하나이면 틀리는데 이 답은 영원히 안 떠오를 것처럼 그냥 화두만 들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딱 답이 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을 왜 그토록 못했느냐 그래서 보는 눈을 바르게 할 것 같으면 된다. 이것이 화합길 하나로 딱 떠올랐다고. 그래, 그러면 됐다. 이제 나는 조기자를 이쁘게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조기자가 이쁘게 보아. 그건 하나 해결돼 버렸어. 그래서 화합 반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조기자도 나를 기분 좋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조기자한테 가서 너 눈 좀 나를 바라다 보는 눈 좀 바꿔보면 내가 이쁘게 보일 텐데 바꿔봐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강요지. 또 그 사람 나를 이쁘게 보기까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팔만대장경 뚫을 일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합의 그 요인을 이쪽에서 찾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 속에서 해결해야지. 내가
이쁨을 받으려면은 이쁘게 보이게 내 모양이 바뀌어져 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을 책임지라고 해요. 내 중에는 이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보는 눈을 책임진다 했다고.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을 책임진다 그러는데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고도 말이 부드럽잖아요. 와마 보는 눈을 책임진다, 보이는 모습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화합이 완료가 다 돼버린 것 같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뻤다고 이제. 근데 그 두 개 정립을 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딱 오니까 타타타타 해가지고 못 나가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만족을 탁 하고 이제 이 두 개면은 화합은 완성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루 정도 지났는데 아니 그것이 만만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진 거예요.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또 더 만만한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바뀌는 것은 어렵거든. 내 버릇이기 때문에. 와마 이거 그런데 보는 눈도 어째 쉬운 일도 또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 와 원리는 좋지만은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해놓으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기뻤던 것이 다시 그냥 위축돼 버리면서 와 나는 이제 화합의 원리를 완전히 잡은 줄 알았더니 고양이 목에 이 방울 다는 식이 되더라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야호 됐다 그러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달래 그러니까는 잃어버렸잖아. 누가 달래 그러니까는 아무도 달 수가 없거든. 현실성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나 모습이나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위축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제 3의 원리가 나왔는데 3의 원리는 이미 세상에 수없이 시행되고 있더라고. 내가 개발해 놓고 보니까 그것은 대화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잘 교류하라. 잘 나누어라. 이것이 원리 3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눈을 책임지는 눈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노력도 하고 모습을 바르게 하는 행위도 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예. 그래서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한다. 잘 교류한다. 이 세 가지로 정립을 딱 해놓고 내 속으로 이것은 화합삼효다. 이 화합삼효 그러다가 그냥 화합삼효라고 처음에 했다가 내주면 그냥 화자에다가 화삼효 그래서 지금은 화삼효라고 그러지. 화삼효다. 이 화삼효는 노벨상감이다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불법성 성이 화합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머무르게 됐었어요. 그래 놓고 화삼효 운동을 벌이자 그래요. 화삼효가 본격적으로 동사섭 수련 프로그램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눔 어떻게 잘 나누느냐. 눈은 눈대로 노력해야 되고 모습은 모습대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하기로 하고 그러면 잘 나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놓고 잘 나누는 또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지름길이다. 베스트다 해가지고 나눔 공식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답이라면은 화합 중 불법 성이 화합 중이기 때문에 화합이 테마가 됐고 화합을 테마로 해서 세월께나 걸려가지고 화삼효로 정립이 된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화합삼효를 이제 정리하신 것도 이 세상이 얼마나 화합하지 못하고 이제
부처님을 따르시는 이제 승가조차도 이제 잘 화합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나는 이제 정리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셨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뭐 대학까지 학교만 뭐 10여 년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다니고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을 삶에서 정말 서로 대화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아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참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뭘 배우고 사는가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같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불행 또 관계에서의 평화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타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또 썩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초점은 이고등락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참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쫓는다는 뭐 종교나 이데올로기조차도 자기들의 진리가 최고라 그러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서로 사람을 해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를 뭐 종교도 그렇고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자기 옳은 것만 주장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모순적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이 진리라고 그러면서 이고 등락이 아니고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해치고 전부 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참 문제라고 여겨졌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습니까? 좀 중대한 얘기인데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다 보면요,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넓은 의미로 깨달음이죠. 의식의 전환이니까. 네. A 차원에서 B 차원으로 전환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주 불교인 초기에는 불교를 진리시했어. 말하자면은 도금화했다. 불교 진리야말로 진리다시. 예. 그래서 도금화해 놓으니까 그냥 내 속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답답해요. 불교를 모르는 놈들은 그냥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지. 예. 그런데 불교 속에서도 또 싸워. 도구마적인 관점에 서버리면 싸움이 필히 일어납니다. 옳고 그르다 사문난적하는 옳고 말씀의 옳고 그름을 놓고 목을 그은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굉장한 전환점. 내가 이 수행 생활에서 제1번으로 전환점이 왔던 것은 대학 2학년 때 색즉 시공이 뚫리는 것이 전환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아닌데 전환점이 나오니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환점이 이렇게 몇 단계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중대한 전환점 하나가 진리하지 말고 방편하라 이거였어요. 차이가 어떻습니까? 진리하지 말고 방편하라 해놓고 내가 온 세포가 다 살아난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 버렸다고.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진리하지 말고 방편하라. 이 말은 진리하는 것은 도구마입니다. 도구마는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지 않으면 틀려버린 거예요. 다 너희들은 틀렸다가 돼서 틀린 놈들은 가서 목을 쳐야 되는 식과 같은 심리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고등락을 위한 방편일 뿐인 거라고. 그래서 진리하게 되면 진리 자체가 목적이고 진리 자체의 방점이 찍혀버려요. 그리고 이 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폐쇄적입니까? 그런데
이고 등락은 어때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구만은 조그만 것에다 목을 걸고 있는데 이고 등락은 목을 걸어도 돼요. 누구나 다 고통에서 팔이 모기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 원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얘기가 이고 등락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만은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은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 그러면 방편이란 말은 뭐냐? 이고 등락을 위한 방편이 있을 뿐인 것이지 진리 자체가 목적이고 방점이 있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 나서 그 도구마와 이고 등락 차원에서 도구마에서 벗어났던 것이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 라고 하는 그 의식 전환이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살 때 용추사 시절이었어요. 용추사 시절에서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라는 것이 딱 떠올랐던 것이 그 법당에서 변소가 있는데 변소 사이 어디 그 언저리에서 떠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내 마음에는 큰 휴식이 오고 방편하라 해놓으니까 허용의 폭이 넓어져 버려. 네가 요에 다른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내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가 내가 중이 됐으면 자기도 따라서 중이 돼줘야 할 정도로 가까운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내가 중인데 불교인데 교회를 다녀버린 거예요. 왔다 그렇게 이미 내가 졸업을 했지 도구마에서 졸업은 했지만은 내가 중이고 불교인이니까 내 가까운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 정확하게 유튜브에까지 뜬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픈까지 하기로는 그 사람은 명예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겠는데 아무튼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떤 의절이 되어지더라고. 그러다가 이건 완전히 내가 내 가치관에 모순된 짓거리를 내가 하는구나. 그래 놓고는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뭐예요?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 이고 등락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종교를 가까운 사람이 안 따라준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래? 이런 정신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갔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 아무개야 이제 너 하나님 잘 믿어? 이게 잘 믿는다고. 아니 불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불교 전문가고 또 스님이까지 하니까 나 따라서 불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랬냐? 굉장히 평화롭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이전 얼마 한 달 전만 했더라도 왔다면 완고하게 네가 이렇게 나올 판인데 마음의 평정을 잘 얻은 상태가 나서 그랬더니 눈물이 근성근성 해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사실은 나도 불교하려고 서울에 있는 무슨 절을 들면서 거기를 몇 번을 갔대요. 갔는데 그 법당, 그 스님들, 그쪽 에너지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고 아무 무관심이 없고 불교가 그렇죠. 좀 그래. 그런데 또 가봤대요. 마찬가지. 또 다른 데를 가봤대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는데 완전 환영.
모든 사람이 다 환영. 왔다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행복하냐? 내가 그러니까 너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 그 다음에 됐어. 결국은 종교도 행복하자는 것이니까 네가 불교 쪽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쪽이 행복하다면 잘하는 거야. 너희 잘해라. 내가 그랬어. 아이고. 참 그 종교인들은 어떤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고 이렇게 몸을 던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그 스님처럼 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금 사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진리라고 그러면서 가장 답답한 측면도 그것이고 그래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면 서로 잘 수용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고등락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다면서도 평화를 깨고 행복을 깨는 쪽으로 종교가 이 세상의 전쟁의 절반을 종교가 일으키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께서 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전쟁을 바로 끝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역시 또 금강경의 핵심과 또 다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하여튼 그 자리에서 참 성불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조 기자님이 상당히 받아주기를 잘해주네.